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여를 제공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수급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뭐 수급자 등록이라든가 본인 부담금 청구 뭐 그런 거 빼놓고 이제 급여 제공 가정이라고 이제 공단에서 만든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매뉴얼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급여 제공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이 업무를 이해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 수급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모든 장기 요양 기간, 재가급여가 해야 될 매뉴얼을 숙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본적인 매뉴얼을 기본으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그대로 제공했느냐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매뉴얼 전체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평가라는 거를 그 3년마다 하나씩 받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대로 최소한 충족을 했느냐, 내가 뭐 연일에 해야 될 걸 하고 반기별로 해야 될 걸 하고 모든 수급자는 모든 수급자를 하고 한 건이면 한 건 이상을 했느냐 대한 평가 기준을 충족을 하는지 업무,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과 평가 기준을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 기관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급여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 그럼 기간만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간만에, 그러니까 최소한 주기를 연일회를 하는데 우리가 급여 제공을 어떻게 할까? 아, 수급자가 들어오면 뭐부터 하지? 이러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일단 그 공단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여 제공 매뉴얼을 제가 이제 2023년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자, 급여 계약 체결 및 통보. 예. 수급자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수급자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뭐 인정서라든가 개인별 장기 이용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급여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등급도 보고 강경률도 보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일단 계약서에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분이 제가급여면 제가급여, 그리고 시간하고 뭐 주 몇 회라, 방문 몇 회라,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의 급여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예,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평가 매뉴얼 기준이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 바로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수급자 관리에서 바로 표준여건이 들어올 때 여기에다가 급여 변경 사유서를 쓰는 거예요. 예. 변경 전 원래는 개별장기 이용계획서는 급여 종류가 방문이었고 주 몇 회였고 급여 비용이 얼마였는데 뭐 어르신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급여 변경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계약서를 쓸 때, 계약 체결시니까 계약서 쓸 때 계약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간에서 정하시면 돼요. 뭐 보통 인정기간 종료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인정기간이 종료돼도 다시 연장을 하니까 계약 기간은 충분히 뭐 3년, 5년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별개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시고 계약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어르신이 우리 기관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급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을 평가해야 돼요. 이 어르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예, 그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오래 해보신 분은 어르신을 보셔도 딱 아실 거고, 어떤 약을 드시는지, 치매약을 드시는지, 뭐, 관절약을 드시는지, 혈압약을 드시는지, 그런 약을 먹는 것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 기준에 있는 세 가지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낙상위험도 평가를 연일에 이상 실시한다. 네, 낙상위험도 평가하셔야 돼요. 오시면은 계약하고 바로. 그리고 욕창위험도 평가를 하셔야 돼요. 네, 욕창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욕창이 생겼는지 욕창 예방을 해야 될 거지.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를 연일에 이상 실시해야 돼요. 네, 케어풀 이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일에 이상 실시하는데, 자, 근데 신규 수급자예요. 급여 계약을 하고 낙상 영장 인정하는데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급자를 급여 개시일, 그러니까 오늘 급여를 하려 그래요. 근데 급여를 하기 전에 최소한 이 어르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급여 개시를 하라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이 낙상 욕창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어떻게 해요? 작성해 시행일자를 적는 거예요. 시행일자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입수한 날짜보다 같거나 작아야겠죠. 그래야지 평가자가 와서 아, 급여 개시를 오늘 했는데 오늘
다 이 평가를 했구나. 그럼 인정을 합니다. 자, 낙상 요청 인지 기능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거죠. 원래 상태. 그 다음에 뭐요? 욕구 사정을 하셔야죠. 욕구 사정은 뭐요? 뭐, 이런 건 많이 해봐서 아실 거예요. 개별적인 얘기 안 하고, 뭐, 어르신의 상태, 질병 상태, 가정 상태, 뭐, 건강 상태, 식사 상태, 그 다음에 욕구, 뭐, 어르신 뭐 하고 싶어요? 보호자의 욕구, 수급자의 욕구, 이걸 하셔야죠. 이것도 언제 해야 돼요?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신규가 수급자가 들어오면은 어르신 상태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어떻게 돼요?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급여 제공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신규 수급자가 급여 개시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뭐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자,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일에 이상 작성한다. 연일에 이상 작성한다는 하면 되죠. 그럼 오늘 뭐요? 오늘 수급자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면은 올해가 지금이 몇 년도요? 2024년도죠. 2024년도 연일에는 뭐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이 평가 기준에 급여 제공까지 세운 걸 연일에 작성한 거예요. 자, 근데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 욕구 사정 낙상, 욕창, 인지 기능 검사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한다. 반영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작성일자예요. 급여 제공 계획보다 이전이거나 같거나 작은 날에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 보면은 이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하라고 급여를 제공하라고 급여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공단에 통보하고 통보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수급자 또는 보호자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해요. 뭐 확인 설명이 늦으면 늦게 할 수도 있죠. 뭐. 예, 그래서 저희 쪽에는 어떻게 만들어서 케어해서 이거를 URL을 보내라 그랬죠. 일단은 보내고 아니면 저기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화로 설명하고 끝납니다. 자, 이걸 이해하셨죠? 아,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개를 나눠요. 신규 수급자는 무조건 들어오면 하는구나, 연일에. 근데 이 신규 수급자가 오늘 했는데 내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도 연일에 하는구나. 그럼 내년에 언제 하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일매일 수급자 들어와서 들어올 때마다 급여 개시일까지 했어요. 이거는 아시죠? 그럼 내년을 언제 해야 되지? 연일에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거를 기관에서 저처럼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기관에서 내년에 언제 한다고 업무를 정의를 하시면 돼요. 일단 평가 매뉴얼 이해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급여를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 세우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급여 기록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요양이면 요양, 목욕이면 목욕, 간호에 대한 급여 기록지를 쓰는데 급여를 제공하다가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에 따라 급여한다.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경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급여 제공 계획을 한 거예요. 급여 제공 계획이 자동으로 변경된 게 아니라 그럼 급여 제공 계획을 어떤 때 변경을 해요? 욕구가 어르신하고 상담이라든가 뭐를 했더니 욕구가 변화가 있어요. 뭐 로션을 발라달라든가 뭐 건조해갖고 겨울에 피부하니까 보호자가 로션을 발라달라. 아, 그럼 뭐 로션을 발라줬다든가 아니면 뭐 또 급여 제공 계획에 다른 거, 뭐, 어르신이 뭐 위험이 있어갖고 뭐 보조도구를 써야겠다. 그래서 보조도구를 쓴다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상태 변화라든가 상담, 그러니까 그냥 보호자의 저기, 욕구나 권위는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례회의를 해보니까 이 어르신의 문제가 있는 할 때, 그럴 때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돼요. 그러면은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될 때 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됐는지 사유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됐다는 건 뭐예요? 이전과 다르게 급여 계획 작성 시 변경 사항을 기록하라고 뭐 기능 상태 변화, 수급자 보호자 욕구도 있고 또 뭐예요? 이런 게 어때요? 급여 제공 평가나 사례회의 뭐 상담으로 의해서도 생길 수 있죠. 그죠? 기능 상태는 변화 뭐예요? 어르신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이럴 때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된 사유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 특별한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쭉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오늘 수급자가 와서 급여 제공 계획까지 세웠으면은 이 어르신의 상태라든가 욕구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다음에 내년에 또 급여 제공 계획이 세우기 전까지 급여 계획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급여 제공을 해도 한 번씩은 급여 제공을 잘 하고 있는지 급여 제공 계획대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한번 평가하자라는 게 급여 제공 결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개별 급여 제공에 따른 개별 급여 제공에 따라서 급여죠. 급여를 제공했죠. 그 급여 제공 결과 급여 제공 결과를 했더니 이 어르신 상태에 맞다. 이 급여 제공이 현재 어르신 욕구를 충족한다. 맞는지를 연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이니까 급여 제공 계획이 없으신 분이 없죠? 모든 수급자 앞에 뭐라 했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평가는 그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또 뭐라 했어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작성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건이 모든 사람을 하라는 거야. 수급자 100명이면 100명을 하라는 거야. 뭐야? 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는데 수급자가 100명인데 100명에서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 중에 우리가 지금 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 내용이 좀 어르신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했더니 어르신한테가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변경 사유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는 거예요. 추가 작성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그러니까 과거부터 제가 이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뭐예요? 작년에 이제 수급하고 기초평가하고 급여 제공 하시던 분을 제가 오늘 평가했어요. 100명을 평가했더니 그 중에 한 분 정도가 있어요. 한 분 정도가 예전에 세운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급여 제공 계획이 틀릴 것 같다 하고 내가 평가를 한 거야. 결과 평가. 그래서 이 어르신만 재작성 오늘 날짜로 다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추가 작성을 해야 되죠. 케어프에서.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럼 몇 건을 하라는 거냐? 없죠. 30일 이내에 재작성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평가 교육을 뭐 이제 주야관 쪽이나 시설하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평가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다. 연일에 한 건, 뭐 분기, 반기, 모든이 없는 거와 그 조건을 충족하면 평가는 오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이 있는 거와 모든이 없는 거를 여기서 수급자를 구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기준으로 하느냐, 기간 기준으로 하느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개별 급여제공을 30일 이내에 제출한다면 기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개별 급여에 따른 급여제공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수급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건만 30일 이내에 제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을 확인함. 이거 확인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 어르신이 수급자가 100명인데 평가했더니 한 명에 대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바꿨어요. 그리고 평가가 3년마다 지나죠? 근데 앞에 사회복지사가 했어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할 때 이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됐을 때 변경된 사유와 뭐로 해서 변경됐는지 케어포에서 전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케어포에 기록을 할 수 있고 이 기록이 데이터가 연관되게끔 만든 거예요. 만약에 종이로 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도 이걸 기준으로 케어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이해하고 매뉴얼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케어포를 만든 겁니다. 자, 재작성한다는 건 오늘 추가 작성한다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자, 사례 관리 볼게요. 자, 30일 이내 이런 것도 뭐예요? 뭐, 캐프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로직이 들어가는 거죠. 30일 이내 거를 반영을 했는지. 예, 근데 종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다 로직이 들어간 게 이 매뉴얼에 있는 조직이 들어간 게 로직이 들어간 게 캐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 관리 있어요. 사례 회의를 반기별일에 실시한다.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 급여에 반영한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급여를 제공하다가도 사례회의라고 해갖고 이 사례회의 주체는 누구예요? 기관이 하는 거예요. 수급자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어떻게 해요? 사례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하면 되는 거예요. 10명이건 간에. 예, 기관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사례회의라는 거를 또 깊게 들어가면 이게 기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어르신을 급여 요양보호사 한 두세 명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이렇게 모여갖고 이 어르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야. 이 어르신이 집에 갔더니
뭐 식사를 잘 안 하시고 뭐 한다 그래갖고 보호자하고 상담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걸 하고 회의 결과를 적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어르신이 뭐, 일단 뭐 정신이 너무 해서 간단한 뭐 건강제를 그러니까,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돼요? 급여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급여에 반영을 했다는 게 뭐예요? 이전과 다르게 급여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과 다르게 급여 서비스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찾아야 돼요. 사례하고 급여에 반영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상태 변화 기록지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르신이 집에 갔더니 피부에 뭐 다리에 상처가 많이 있었다. 겨울에 건조해갖고 피부를 계속 긁어갖고 있었다. 그래갖고 로션을 매번 겨울 내내 갖다 발라드렸다. 그럼 사례를 이런 문제를 쓰고 어떻게 돼요? 로션을 바르기로 조치함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션을 발라드렸다는 근거를 어떻게 돼요? 근거 기록지라든가 상태 변화 기록지에다가 쓰시고 이거를 증명하시면 돼요. 평가 때. 관계를 찾아서.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사례 관리는 뭐 하느냐, 뭐, 몇 명 해야 되느냐, 뭐, 2인 이상 참여 시 인정이니까 2명 이상 2명만 하면 돼요. 2인 이상이니까 내가, 평가를 100점 맞아갖고 10명이 참여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2인 이상 하면 되고요. 자, 이게 평가 기준의 급여 등의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내용도 반영도 포함한다. 예.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죠. 뭐 사례를 했더니 급여 제공 계획에서 뭐 어르신이 뭐 예를 들면 뭐 기능회복 뭐 식사가 뭐 미용을 모셔서 식사를 뭐 죽식으로 드린다든가 뭐 그래서 급여 계획을 바꾸고 뭐 꾸준히 죽식을 드릴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급여 제공에 제가 아까 말한 뭐 로션을 발라드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지역사회 연계나 자원 연계는 뭐요? 뭐 어르신이 뭐 자꾸 넘어져서 복지용구를 이렇게 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뭐 침대를 뭐 그런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사례가 있고 방문 상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여기 파란색이 이제 그 2023년도에 신설된 거라고 보죠.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와 매월 방문 상담을 실시함. 수급자 또는 보호자하고 매월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거예요. 방문 상담은 뭐예요?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꼭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또 모듈이 붙었어요. 옛날에는 모듈이 없었어요. 2023년 이전에는 모듈이 없어서 여기 급여적은 결과평가처럼 한 건만 반영하면 되는데 2023년부터 어떻게 돼요? 모듈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모든 수급자에게 연일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수급자가 100명이 있으면은 현재 1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급여 제공 일정이 있어요. 방문 일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번 달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방문을 하셔갖고 어떻게 돼요? 상담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100명을 상담했는데 100명 중에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급여 연 1회 이상이니까 한 건만 있으면 돼요. 기간 기준으로. 기간 기준 아니라 수급자 기준으로. 수급자 기준 이건 기간 기준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모든 수급자별로 하나 건이 있으면 돼요. 근데 5월 달에 방문했으니까 5월 달에 없어도 되고요. 수급자 기준으로 A라는 수급자를 보면요. 1월부터 12월이면 1월부터 12월 달 중에 한 건을 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월에도 상담하고 2월에도 상담하고 3월에도 상담하고. 근데 뭐야 중간에 이 사람이 연일에니까 제가 연일이라는 조건을 나중에 말할 텐데요. 연일에는 어떻게 해요?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어떻게 해요? 연일에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제가 12월 30일까지 받으면 돼요. 그럼 평가자가 올해 와서 왜 건강검진 안 받으셨어요? 하면 만약 평가를 지금 한다면 저희 건강검진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평가자가 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11월 달에 해도 12월 달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1월, 2월, 3월, 4월, 5월 동안 매월 방문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5월 달에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급여가 종료됐어요. 그럼 이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연일이니까 원래 우리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종료돼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케어프에 100% 반영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교육하면서 이 상담하고 봤는데 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변경을 할 거고요. 여기 뭐 매월 방문 상담도 사실은 라운딩, 사회복지사가 방문 상담한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상담 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서, 상태 변화 부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을 통해서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이 된 걸 된다. 모든 수급자 상담에 기간을 한 건 이상을 급여를 반영한다.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매뉴얼이에요. 군단에서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줬고 이렇게 해야지만 평가 점수를 준 거야. 그럼 이거를 이해하고 아 그럼 우리 기관에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관리자 머릿속은 정리돼서 우리 기준은 몇 월 달에 뭘 하고 딱딱 정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한 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예요. 자, 수급자가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급여 제공을 하는데 뭐가 안 맞아 상태가 변하거나 어르신이 뭐 아프거나 보호자 없고 이럴 때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야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왜 급여 제공 계획 변경했는지 변경된 사유를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어떻게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꾸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라운딩에서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 보든다.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모여서 직원들끼리 논의하고 회의하고 하고 또 그리고 그래도 잘했는지 안 됐는지 우리 급여 제공 계획이 제대로 했는지 한 번씩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정했고 신규 수급자는 하라고 이 매뉴얼을 정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죠? 자, 수급자 들어오면 뭐 당연히 평가, 뭐 위험도 평가라고 하고 케어부터 기초 평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 평가에 맞는 어르신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죠. 급여 제공 계획은 요양, 목욕, 간호 뭐 따르게 세워야 돼요. 요양을 받다가 여기는 어르신의 상태니까 사람은 똑같지만 여기 뭐예요? 서비스가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방문 요양을 하다가 목욕을 서비스가 추가되는 거야. 아, 그럼 목욕도 해주세요. 그럼 목욕에 대한 급여 제공을 하고 목욕도 받다가 간호가 추가되면 급여 제공 계획만 바뀌는 거지 기초평가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 할 필요 없고 급여 제공 계획만 하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요양, 목욕, 간호에 따라 하시고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을 하죠. 예, 요양 서비스도 하고, 목욕도 뭐 주일에 한 번씩 하고, 뭐 간호도 하고, 뭐 하사가 어떻게 돼요? 이걸 급여 제공 기록지 하죠. 그리고 상태 변화 기록지도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요? 요목간 쓰지 않고 어르신의 상태니까 한 번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쓰실 때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 안에다가 그냥 구분한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적으로 요목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안에다가 요양 어떻다, 목욕 어떻다, 간호 어떻는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상태 변화 특별히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급여를 제공하다가 급여 제공 평가를 해야죠. 왜? 급여 제공 계획이 요양, 목욕, 간호별로 세웠으니까 요양, 목욕, 간호별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 중에 각각 서비스, 요양, 목욕, 간호 요양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에 대해서 수급자 100명이면 그중에 한 건, 기간 기준 한 건으로 급여에 반영을 해야 돼요. 사례회의도 반기별로 해야 되고 방문 상담도 매월 하지만 연 한 건 급여에 반영을 해야 돼요. 급여에 반영하는 방법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급여 제공 기록지나 상태 배럭지에 어떻게 써놓고 이걸 증명하시면 되고 또 하나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 하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례에는 계획을 바꾸거나 그 급여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업무 흐름도를 이해하고 그러면 올해 기간에 이게 뭐 주기도 있고, 뭐 연도 있고, 일회도 있고,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반기별은 언제 하는 거야? 뭐, 요런 기준을 좀 정하셔야 돼요. 뭐, 방문은 뭐, 라운딩은 도는 것도 다 일정을 잡겠죠. 뭐, 사회복지사가 라운딩 돌 때, 그때 상담을 하는 거죠. 그 상담 기록을 뭐, 적으셔도 되는 거고, 요런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뒤따라 이걸 일정을 잡기 전에, 이런 업무를 언제 하는지 시기를 잡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시행일자, 작성일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개시 전에 한다는 거의 기준이 뭐예요? 입소일은 있잖아요. 공단에도 보고, 아니, 그거 계약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약 날짜보다 적은 날짜에다 같은 날짜에 어떻게 돼요? 작성일자 기준으로 시행한 날. 이 기준이 그거를 시행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분기, 반기, 연일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 기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일자, 작성일을 확인한다. 네. 자, 아까 뭐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방문 상담을 월별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문 상담을 월별로 하면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3월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매월 방문 상담을 2월에 10개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1월 달에 없으면. 네, 각 월별로 한 군씩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례회의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습니까? 잠깐 제가 볼게요. 사례회의는 어떻게 해요? 단기별 1회 이상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례회의가 어떻게 해요? 여기 한 건 있고 여기 한 건 있으면 돼요. 여기 0건이고 여기 10건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가의 최소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어떻게 돼요? 한 건 있어도 100점, 100건, 100건 있어도 100점, 0건, 1000건 있으면 빵점. 예,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시행일자라는 이 반기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1월 1일 날 해도 되고, 2월 30일 날 되고, 날짜 구 7월에 해도 되고, 이거. 그럼 연이라는 범위는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금일적인 결과평가를 연일에 하라. 예. 제가 이제 올해 수급자가 있고요. 내년이 넘어갔어요. 내년에 해야 돼요. 그럼 내년에 1월 달에 할까? 2월 달에 할까? 3월 달에 할까? 12월 달에 할까? 예. 연이라니까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업무를 할 수 없죠. 아니면 작성 기간 종료로 할까? 아니면 365일 기간으로 할까? 그게 아니에요. 연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니까. 자, 오늘 수급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급여 계약하면서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차, 인지, 급여 적응 계획까지 세우죠. 그럼 내년에 이걸 또 연일을 하는 거죠. 그럼 내년에 언제 해야 돼요? 내년 5월 28일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1일 날 해도 되고요. 내년 12월 30일 날 해도 돼요. 네, 그런 이런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연일의 조건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일에 실시한다는 건 뭐냐면은 시행일자가 작성일자가 올해 1월 달에 한 사람도 있고 2월 달에 한 사람도 있고 3월 달에 한 사람도 있죠. 신규 수급자가 5월 달에 한 사람도 있고 작년에 넘어온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요? 내년도에 아무 때나 해도 돼요. 12월 31일 날 해도 돼요. 근데 12월 30일 날은 안 하겠죠? 예. 그럼 이 기준을 기관에서 정하셔서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업무를 알아야 될 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문 상담 관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가 매뉴얼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맘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반드시 글에 다 내용이 있어요.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와 매월 방문 상담을 실시한. 예. 방문 상담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다. 자, 코로나 끝났죠?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 고쳐야 돼요. 제가 보니까 뭐 전화 뭐 옛날에 있는데 코로나가 5월 1일로 뭐 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 상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수급자, 보호자. 수급자가 없을 때는 보호자와 해서 해야 돼요. 매월 방문 상담. 매월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달에 급여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 달에 급여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죠. 매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에게 상담을 하고 또 모든 수급자에게 연일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똑같은구나. 내가 수급자 100명한테 1월부터 11월까지 상담을 했으면 1월부터 11월까지 상담한 모든 100명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되구나. 내가 1월부터 11월 달까지 90명을 상담하고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10명을 상담했는데 5월 이후에 급여가 종료가 됐어, 10명은. 그 10명은 연일이니까 11월 달 안 해도 되는구나. 왜? 연이라니까 11월 달에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1월 달에 들어와서 급여 제공하고 방문 상담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2월 달에 급여 종료를 했어요. 급여가 종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요번에. 제가 우리 케어포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하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우리 가산 받으시는 분들을 라운딩 하잖아요. 예.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급여 제공 시간에 방문해서 그 상담 일자라요. 그 상담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케어포도 반영할 거예요. 모든 수급자가 방문 요청을 포함해서 라운딩을 한 것도 방문 상담에 데이터가 들어가게끔 흘러가게끔 말씀드릴 거고요. 방문 상담도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유형별로 하셔야 돼요. 요양, 목욕, 간호. 예, 그래서 방문 상담을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상태 변화 기록지도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요 급여 종료로 인하여 상담 결과 반영을 연일에 작성 못한 경우 평가 기준에 충족하는지. 자, 수급자가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그죠? 9월 달에 급여 계약을 했어요. 그죠? 방문 상담을 했죠. 9월 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연일이니까 반드시 급여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수급자가 와서 방문 상담하고 특별히 뭐 요구나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급여 종료를 했어요.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전에 했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전에 안 했는데 종료가 됐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돼요? 11월 달까지 방문 상담을 했다 그러면
11월 달까지 방문 상담한 게 있으면은 무조건 그 연도에 어떻게 돼요? 급여 반영이 있어야 돼요. 왜요? 11월 달에 상담을 하면 30일 이내에 상담 결과를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있는 거는 번거지 해야 돼요. 자,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급여 반영 안 하셔도 돼요. 내년에 하셔도 돼요. 왜? 상담을 30일 이내니까 어떻게 돼요? 12월 20일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 상담 결과를 30일이니까 내년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11월 기준으로 업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것도 평가 Q&A에 있고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럴싸하게 보이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케어폴에서 어떻게 입력, 등록, 삭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시고 케어폴을 쓰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예요? 많이 헷갈리시는 게 급여 제공 결과 평가죠. 음. 자, 여기도 말씀드릴게요. 개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연일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이니까 급여 제공 계획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수급자에 따라서 급여 제공 결과를 연일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연일에요. 내가 중간에 급여를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를 하려고 그래도 급여 제공이 된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하는 거예요. 연일이라는 기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에 한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결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결과 평가를 반영한다는 건 뭐예요? 반영할 분도 있고, 지금 급여가 문제가 없다. 그럼 개별 급여 제공액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문제가 없겠죠. 급여 제공 계획대로 어르신의 크게 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지 않는 거고요. 급여 제공 계획이 문제가 됐다는 건 재작성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 건 이상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업무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것도 연일해죠. 자, 낙상도 연일해, 욕창도 연일해, 인지도 연일해, 욕구사정률 연일해, 급여 제공 계획도 연일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연일해. 앞에서 말씀드렸죠. 연일의 업무예요. 자, 이렇게 그 연일에 하시면 돼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반드시 급여 제공 계획은 평가 기준이 뭐예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날이거나 거의 1, 2일 차이난다. 한 묶음으로 보시고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급여를 제공하고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을 했어요. 낙상육체입지 연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하고 급여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해도 어떻게 돼요? 조건이 맞아요. 그죠? 왜? 연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지 않죠. 아니, 3일만 하고 또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느냐. 합리적이는 않죠. 최소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급여를 제공한 거는 어, 지켜보라는 거죠. 근데 연일이니까 최소한 뭐 연일의 기준을 보면 한 10개월 이상은 지켜보라는 얘기죠. 그런 지켜보라는 얘기가 문제가 있어도 계속 지켜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알아서 바꾸시는데 크게 상태 변화가 없을 때는 길게 지켜보라는 거죠. 평가를 할 게 없다. 그래서 최소한 10개월 이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과 평가를 안 해도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10개월을 한 번씩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급여 제공 계획을 하고 급여를 제공해요. 한 10개월을 지켜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10개월을 지켜보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5월 달에 들어왔는데 아니 10개월 지켜보면 내년 아니에요. 그쵸? 그 연일의 조건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부는 11월 달에 해야겠죠. 네, 연일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평가 기준에. 10월 달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10개월 지켜보라 그래서 이 사람 내년이 아니라 연일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1월 달에라도 해야죠. 이것도 정하시면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총평을 쓰게 되어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의 제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 그냥 의견을 쓰면 돼요. 아무 문제 없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도 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해갖고 하도 해갖고 제가 이걸 넣자 그랬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잠시만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반영을 했고, 뭐, 점수 모든 걸 맞춰서 됐고, 욕구나 반영됐고, 상태 변화가 없었고, 기능이 유지됐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대로 쓰는 거예요.
수급자가 뭐 신체 이초선을 갖고 아무 뭐 욕구도 없었고 또 뭐 기존의 욕구가 잘 반영돼 있고 상태 변화가 없었고 이렇게 썼었다고 총평을 이렇게 쓰시고 그냥 저장하면은 급여 적용 결과 평가를 끝나요.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작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작성을 요거를. 그래서 그냥 총평을 쓸 때 제가 요거 요게 이제 필수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공단에서 제공한 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케어포에서 만든 거예요. 예. 이거 구분을 좀 해줄게요. 케어포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평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 이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총평을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잘 쓰려고 소설을 쓰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뭐 어떤 분들은 예시를 멋있게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거 갖고 안 따져요. 총평을 잘 썼나 못 썼나 안 따집니다. 솔직하게 간단하게 쓰세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 예, 그러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유를 입력하는 거고, 만약에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했더니, 이분은 진짜 문제가 있어. 기존의 급여 제공이 어르신 상태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급여 제공 평가를 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례를 했어요. 사례 문제가 있어서 사례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사례를 하면은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해야 되죠. 그죠? 예. 급여 사례를 예를 들어 사례를 할 때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제작성할 때도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서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업무를. 아, 제 말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 현재 수급자 상태와 계획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작성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 의견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어떻게 돼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미반영되었다. 그래서 뭐뭐뭐의 새로운 욕구가 생겼다. 상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30일 이내 제작성하겠다.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다 그거 결국 평가는 평가대로 모든 수급자에서 하되 제작성을 한 건 이상 기관에서 하면은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네, 요양 목욕 간호 네, 서비스별로 하시면 됩니다. 왜? 급여 제공 계획이 요양 목욕 간호별로 생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줘요. 아, 신규 입소자가 있고 기존에 그냥 입소자가 있구나. 아, 신규 입소자. 신규 입소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급여 개시 전까지 한다라고 딱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 메뉴를 어떻게 돼요? 입소자 들어오면 오늘 다 해. 급여 적응 기간까지 다 해. 이렇게 하죠. 기준이 돼 있죠. 급여는 낙상 영장 인지를 하고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적응 기간까지 다 해. 네, 이건 다 아시겠죠? 평가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고 평가면 읽어보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쓸 때 적용 기간을 차기 년도 12월 30일까지를 하세요. 왜? 다음 연도에 어떻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1월 1일을 해도 되고 12월 31일까지 해도 되니까. 그럼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규 수급자는 끝났어요. 근데 신규 수급자가 낙상 요청,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도 있고 연일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상했죠? 요청했죠? 인지했죠? 여기 급여 제공 생각하면서 욕구 사정했죠? 이렇게 해서 그럼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언제 하지? 기관에서 정하세요. 무조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11월 달에 하세요. 가장 효율적이에요. 왜요? 1월 달에 온 사람도 11월 달에, 1월 달에 온 신규 수급자 요거 했죠? 2월 달에 신규 수급자 했죠? 3월 달에 했죠? 4월 달에 했죠? 5월 달에 했죠? 6월 달에 했죠? 7월, 8월, 10월 달에 했죠? 네. 그리고 11월 달에 온 사람까지, 그러니까 내가 11월 1일을 하면 작성일 기준으로 11월 1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연일했는데 왜 안 했느냐? 평가사가 했을 때 연일의 조건이지만 이 사람이 수급자가 11월에 들어왔는데 급여를 제공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 이렇게 저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에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럼 아무도 안 따져요. 예,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급여 제공 결과평가 뭐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전에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업무가 정해졌죠. 그럼 이걸 딱 벽에다 붙여서 누구나 들어오던 우리 기관은 11월 달에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한다. 예, 신규 수급자는 이렇게 한다. 그럼 끝나죠. 신규 수급자에 대한 업무예요. 자, 그 다음에 그전 급여 입소 업무자가 있죠. 예를 들면, 다시 신규 입소자가 올해 100명이 들어왔고 작년에 넘어온 사람이 한 100명이 있어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요. 내년이라고 보시죠. 2025년도에 어떻게 돼요? 아, 2025년도에 보니까 신규 수급자를 제외하고 작년에 신규 뭐 재작년에 들어온 사람하고 다 그전 입소자를 어떻게 돼요? 연일에 입문을 해야 돼요. 연일에 뭐요? 낙상 요청,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결과 급여 제공 이걸 다 해야 돼요. 이걸 한 방에 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신규 수급자를 제외하고 작년에 들어온 사람을 내가 언제 하느냐? 정하세요. 아, 1월 달에 할 건지 2월 달에 할 건지 3월 달에 할 건지 왜? 365일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장이라는 그냥 1월 둘째 주에 하자고 기간을 했고요. 그럼 1월 둘째 주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있던 수급자를 모두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하고 뭐요? 급여 제공 결과평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세울 때 작년에 했던 급여 제공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꼼수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이 어차피 이것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급여 제공 평가까지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면은 1월 달에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둘째 주에 모든 평가, 기존 입사자의 평가 기준을 맞추고 앞에서 하는 거 11월 달 들어올 때마다 하고 11월 달에 급여를 증가하면 모든 신규 입사자의 기준을 맞추는 거고 올해 2025년도 1월 달에 하고 2055년도 1월 달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앞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업무를 기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빠트림 없이 내가 급여 업무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를 이해하셔서 이거를 케어포에 적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케어포 하나하나 쓰는 거는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뭐 바뀔 수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가 급여 업무 기간에서 정하라는 거예요. 신규 입소자와 급여 업무 입소자. 예, 이건 정해졌죠? 급여 개시 전에 하라, 11월 달에 하라. 예, 2월에 하던 3월에 하던 한 건 이상을 반영하던 거예요. 이건 2월 30일이니까 3월에 하던 4월에 하던 이렇게 해놓으면은 기간에서 아까 말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하되 중간에 상태가 변화가 생기거나 사례 관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하라는 거죠. 이건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은데, 야,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다려. 급여 적용 평가까지 기다려. 2월 달까지 기다려. 그게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거나 변화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상태가 안 좋고 변화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다 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사례 관리는 날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례 관리를 4월 달에 하자, 반기별, 그러니까 4월 달에 하고 그때 찾는 게 아니라 1월 달, 6월 달 사이에 대상자가 생기면 바로 하는 겁니다. 사례 관리는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요? 아까 뭐랬어요? 정기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연일에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데 급여에 반영하는 업무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급여에 반영하라 그랬죠. 연 한 건 이상 기간에서. 이건 뭐야? 급여 제공 결과 평가 반영은 뭐야? 급여 제공 계획을 추가로 작성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례 회의도 뭐예요? 급여에 반영하는 게 있고 상담 관리도 급여에 반영한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급여에 반영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해갖고 간단한 것들 어떻게 돼요? 상태 변화 기록지 적어서 어르신을 이렇게 케어했다. 그것도 예, 반영이 되는 거고 급여 기록지에 적었다. 특이사항에 그것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급여 제공한 거 해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뭐요? 여기에 없는 뭐요? 우리가 뭐 복지연금 뭐 어르신이 낙상 위험이 있어서 뭘 제공을 했다든가 뭐 집안에 뭘 설치를 해드렸다. 뭐 낙상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적으시면 돼요. 근데 적으실 때 어떻게 돼요? 이 연관 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케어폴에서 뭐예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사유를 쓰게끔 만들어 놓고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방문 요양에 대해서 여기 급여 제공 계획이 어떻게 된다? 예,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해서 이렇게 되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급여 제공 계획이냐? 이 평가 반영할 때 30일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런 기록을 하면은 결과 평가 반영이 있다, 뭐가 있다, 기간 기준으로 연애 한 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결과 평가 반영이 됐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사례 관리로 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상담에서도 제가 뭐 사례 관리 말씀드릴게요. 음. 사례 관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례 관리를 작성을 하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회의 결과를 쓰고 내가 어떻게 급여 반영을 했다. 예. 매일 아침 뭐 어떤 일에서 매일 아침 여기 반영일이 뭐예요? 2월 24일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시도록 해드렸다. 4월 20일 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날 급여 기록지 특이사항이라든가 4월 20일 날 상태 변화 기록지에 여기 내용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했다는 걸 하고 연관을 시켜주면 되고요. 나머지 또 이걸 안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바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에 변경을 할 때 여기 하나만 있습니다. 할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유로 변경을 했느냐. 네. 어르신이 치아 상태가 맞지 않아서 상담을 해봤더니 될 수도 있고 사례 관리를 해서 치아 상태가 맞지 않아서 음식을 뭐요? 기능 상태에 맞는 음식을 준비했다. 이게 뭐요? 이런 거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요? 연관이 돼갖고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급여에 반영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종이로 썼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가 평가기관이 바뀐다면. 그렇지만 전사는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뭐야? 제가 아까 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변경 사용, 예. 적절성도 있죠? 그것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랑 급여 제공 적절성 이렇게 예. 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변경된 사유를 쓰는 거예요. 변경된 사유가 뭐야? 상담에 의해서 변경됐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변경됐다, 변경했다. 뭐예요? 이게 급여 제공의 적절성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평가 매뉴얼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 업무에 대한 기능들이 여기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하는 거고요. 변경 반영, 결과 평가 이 부분이 케어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일에 대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